네, 글로벌 드림 투어 꼭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장이 좀 조금 불안한 모습인 것 같아서 밤사이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예, 지금 3개월의 낙폭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정리를 좀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란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하루의 휴장이었어요. 그 사이에 유럽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파락해서 유럽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 뉴스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그 공약들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하겠죠. 이것은 시장의 악재죠. 전 미국 10년만기 네. 국채 수익률이 그렇죠. 4.2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게 전부 다들 악재로 작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시장은 하락했고 금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정리하면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근데 낙폭이 좀 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갈등 이 부분이 지난 4월에 뭐 관세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싫은데 네. 아무튼 그날 그 즈음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협상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때보다 지금은 그냥 노이즈로 지나갈 거야.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를 하면 될 거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강경 모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들이 여태까지 관행이나 룰에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두 번째, 그러니까 동일한 이벤트가 두 번 벌어지면 두 번째는 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합니다. 예. 근데 이번 건 좀 그럼 다르다고 다른 게 생긴 거죠. 아, 지금 다른 게 생긴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요 2번, 3번, 4번 뉴스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유럽연합에서 강압 방지 수단이라는 것을 지난 4월에도 가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엔 요걸 가동 검토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강압 방지 수단. 그러니까 외부 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이 어떤 행위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유럽연합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유럽연합의 집단적인 어떤 수단인데요. 이것을 지난 4월에는 안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도 안 했는데 지금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무역 합의안에 대해서 표결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규제 조치를 지금 요 내용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유럽에서 미국 보유 국채 매각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덴마크 연기금은 미국 국채 전량 매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당장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유럽연합에서 이걸 뭐라 할까 협상의 카드로 들고 나온다는 건 굉장히 시장에서는 네. 자본시장에서는 큰 리스크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협상 카드를 이걸 했었습니다. 네. 미국 국채 매각을 협상 카드로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됐거든요. K 상수가 돼버리면 네.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새롭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썼던 것들 그냥 한번 적어봤는데요. 미국 정부 부채가 약 38.4조 달러, 2025년 말 작년 말 기준이에요.
연간 이자 총액이 1.4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계속 낮추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맨날 관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낮춰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부 항목을 보면 외국인 또는 외국 국가가 보유한 것이 약 25에서 30%, 연준이 약 13에서 15%, 미국 국내 투자자가 한 55에서 60%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요. 근데 외국인들 외국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 지금 중국이 1위였는데 지금 일본이 1위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도 사줬었어요 그 동안에. 이제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 낮췄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이 사줄 수 있나요? 일본 못 사줍니다.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왜 못 사주냐면 자 일본 뉴스로 돌아가 볼게요. 일본 국채 4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했는데 이거는 발행 이래 최고치예요. 2007년에 발행했는데 발행 이후에 4% 넘은 건 요번에 처음이라고요. 처음이고요. 네. 20년물에 4%를 넘어선 거, 1995년도에 20년물에 4% 넘은 거, 이건 처음인 거예요. 이 내용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다카시 사네 총리가 조기 총선을 하면서 공무지출 확대, 감세, 신용품 8% 세금 2년간 유예. 어제 뉴스 들었죠. 그랬더니 네, 어제 정프로님이 공무지출 확대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국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곧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정프로님이 그런 이 뉴스가 딱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곧바로 국채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국채 투매가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국채 투매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또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채를 갖고 있는 보유한 사람들이 국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이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채권발 리스크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채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은행이나 다른 쪽에서 네. IB 쪽에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월가에서는 이게 긴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BOJ에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금리 동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 한 6월이나 7월 뭐 이쯤 돼서 한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엔화가 급등 즉 엔화 약세가 급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긴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하면 또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엔화 약세는 좀 막을 수 있다 쳐도. 그렇죠. 일단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 거론이 있는데 이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네. 항상 텐트럼, 변동성을 좀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 악재가 이 플러스 알파 그린란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한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9인데 지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였죠? 관세였나? 그러면서 4.4, 4.5 갔을 때 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뒤로 물러섰어요. 네. 자기 그냥 뭐 없던 걸로 그냥 네. 없던 걸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일본이 사줘야 되는데 일본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사줘요? 미국 국채를. 네. 미국 국채 사주지 못하는데 유럽도 만약에 그렇다. 이 중국은 왜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팔고 있어요. 유럽은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럽도 지금 팔 수 있다라고 위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선스 장관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미 국채 매각설은 아니다. 오보다. 네. 이 정도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음 뉴스를 좀 드리면요. 일단 3번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가자 평화위원회에 마크롱이 참여하지 않으면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폰데어 라이언이 나섰습니다. 아주 강한 어구를 썼습니다.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유럽은 그린란드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는 실수이다. 반복적인 위협에 유럽은 단호하고 단결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유는 북극 안보를 위해서 세빙성 등 필수적인 장비 투입할 수 있다.
사업에서처럼 정치에도 합의는 합의다. 친구들과 악수할 때 그것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강한 아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하고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거 잠깐 지금 여기 텍스트는 없지만 미국의 상무부에서 상무부 그 장관이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장관이요? 네. 갑자기 네.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상무부 장관이 작년에 트럼프 관세에서 뭐 해방의 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봐라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다 시장이 떴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미국이 강력해져야지 다 안정되고 좋아지는 거야. 따라. 네. 이렇게 지금 유럽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안정되고 잘 돼야지만 니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1기 때보다 작년이 있었고 작년보다 이번이 점차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대 국가들은 맞대응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무부 장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하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나지만 따라갔을 때는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 상대 국가들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상당히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강하게 맞대응한다는 얘기는 시장은 굉장한 노이즈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되게 길게 했습니다. 네. 시장은 강대강으로 갈수록 훨씬 더 노이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에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서 제재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서양에서 유럽과 미국이 관세발 다시 리스크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4월에 있었던 것보다 큰 게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또는 JP모건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번 다보스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느냐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강대강으로 가면서 이게 어디로 어떻게 퍼질지 그리고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유럽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노이즈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에서처럼 정치에도 합의는 합의다. 이건 약간 좀 네. 그 트럼프 좀 디스도 좀 하면서 네. 야, 너 사업할 때도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너 사업가 출신이지 너 정치 좀 모르는 모양인데 정치에서도 작년 합의를- 4월에 전 세계 시장을 그렇게 해놓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뭐 2%씩 하락한 건 여러분들 보셨고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네. 보시면 테슬라 4%, 엔비디아 4%, 뭐 대부분 아마존 3%, 애플 3%다 빠졌거든요. 반도체는 다 떴어요. 반도체 만든 네, 거죠? 반도체만. 메모리만 샌디스크는 9.5% 올랐고요. 어. 마이크론 장중 5% 뜨다가 종가는 플러스 0.62, 인텔 3.4%, AMD 0.04%.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장을 이겼어요. 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특이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좀 특이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지금 반도체 메모리 쪽이 특히 샌디스크가 9%, 이 시장에서 9% 떴어요. 네. 근데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감축한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네, 내용을 이유가 읽어보면 뭘까요? 디램보다 설비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예요. 아, 네. 디램이 급해 지금. 그래서 이게 밀리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초론용 AI 수요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생겼죠. 그래서 초호황기에 낸드 플래시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계속 낸드 플래시 어떻게 해? 이거 적자 그랬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황기에 들으면서 그거를 소위 복구해 보려는 회복하려는 이런 지금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급등의 총 호황기의 이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건데 시장 조사 업체 옴니아 잘 아시죠? 여기서 삼성전자 낸드 생산량이 작년에 490만 장인데 올해 468만 장.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190만 장이었는데 올해
만장으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샌디스가 그러네요. 네. 제일 수예요. 음. 그래서 어제 9%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같이 어제 상대적으로 상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하나 뉴스가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뱅크에서 AI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혜다. 나머지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은 상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애플이 3.4, 테슬라가 4.1, 엔비디아 특히 4.3%, 아마존 3. 이 정도 빠진 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네, 네. 보수적으로 뭐 그동안 계속 많이 잘 왔잖아요. 네, 시장을 그렇죠. 보면서 네.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늘 끝난 시장 상황인 거고 어제 우리 시장에도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제 지인들한테 스팟 시황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3차 상승의 부분에 다 와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 여기는.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격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격이 벌어지면은 이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쉬었다 가더라도 좀 조정을 좀 보이는 구간이 좀 있는데 그러는 상황에 이 밑에 있는 건 RSI입니다. 상대 강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기초 분석은 사후적이라서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 분석대로 만약에 RSI가 얘가 위로 과열로 갔다가 빠질 때는 팔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사고 빠질 때는 팔고 다시 올라가면 사고 엄청 돈 벌었겠죠? 이게 종목이라면 네. 그런데 사후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기초 분석 설명하는 사람은 직접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초 분석을 처음 공부한 사람이거나 네. 그런 거고요. 사기꾼이거나. 얘는 이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방향성과 기간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 방향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건 단기 조정을 볼 수 정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셌습니다. 사실. 약보합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반도체, 자동차, 로봇, 전력기기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1.6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플러스까지 갔어요. 야 이거 뭐야 진짜 센 거야. 왜 우리나라 지수 뭐야 이거. 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네. 어제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후 2시 30분 이후에 되니까 선물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결국은 마이너스 0.39% 끝났는데 굉장히 센 거죠. 굉장히 세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아침에 불안해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이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깊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주요 종목들이 다 급락했어요. 4% 5%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언제 팔까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고 장 막판에 다시 좀 꺾이는 걸 보면서 후장에 미국 나스닥 선물 빠지죠. 그리고 환율이 1,480원 위로 올라가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대량 매도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매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뭐 우리 시장은 좀 각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빠질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매수 대응 없이 그냥 막 내려오느냐, 터지냐. 네. 아니면은 뭐 중간에 반등 시도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3차 상승의 목표 정도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 모두 다들 언제 팔까를 생각하는 즈음에 이런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바쁜데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거 지금 이제 고점 찍은 거야?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있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흐름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좀 어제 반영을 못한 부분은 반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코스닥은 0.83% 올랐거든요. 이것도 특이하죠. 왜요?
반도체, 자동차, 로봇, 전력기기가 빠지니까 곧바로 바이오들이 어저께 다 떴어요. 반대로. 그러면서 수급 이동이 생기면서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저 상대적으로 어제 아침에 강세를 출근하면서 그래 만약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타격을 받을 거고 네. 1위가 뭔지 보니까 의약품이긴 했어요. 네. 아, 네.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 미국으로 가는 거. 수출하는 물량 가운데 1위 제품이 의약품이긴 했어요. 물론 지금 바이오테크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네,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냥 수급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저는 보기에 수급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네네. 전부 다들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이오 갖고 있는 사람 바이오 언제 떠요? 바이오는 언제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바이오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 모두 답이 다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동차, 로봇 얘네들 쉬면 걔 갈 거야.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얘네들. 네네. 네, 그러고 있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전이 16%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아, 네. HD 현대가 5.7%. 16%요? 예. 한국전력이 네. 와. 한국전력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원전, 네. 누수도 있었지만 원전 누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원전 관련 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이번 주,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뭘 찾냐면요. 저평가 대형주 중에 또는 배당 성향이 높은 대형주 중에 모멘텀이 뭐라도 걸려봐라. 네. 그런 거 찾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있는 종목들이에요. SKT도 그렇고요. SKT는 엔스로픽 지분 1%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폭등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네. 원래는 그냥 있었는데 모멘텀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주항공에서는 우리 기술이 상한가 갖고 세트라이가 10% 올랐습니다. 이건 어제 뉴스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하루에 대형주군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테마 종목에서 이전 올라간 종목 뭐 현대모백스나 SB비테크, 우진이나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국내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에요. 개인이나 외국인이 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기관들이 좀 뭐랄까요 수익률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딱 잡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수익률 제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가 이 모멘텀이 있어 이 조식 좋아라고 해가지고 막 사기 시작해갖고 막 수급으로. 근데 그런 기관들이 사는 거는 작전이라고 안 합니다. 서로 통정거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하지 않은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돌면서 이렇게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개별 종목 중에는 네, 뭐 어제 시황 살면서 쭉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시장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로 그냥 따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지수 5,000포인트 근처에 거의 다 달아서 1.9% 남긴 상태에서 미국 지정 리스크 확대, 미국과 유럽의 갈등 고조, 일본 장기 국채 상률 상승,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환율이 1,480원 상향 돌파. 그러니 우리 시장은 13일 만에 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의 차트와 이격 그리고 심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3번, 4번도 전해드렸고요. 오픈 AI가 2025년 연매출 200억 달러 돌파했다는 뉴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겠죠. 우리 건재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2024년 그 전에 60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급증했죠. 컴퓨팅 용량도 급증, 3배 급증한 상황이 됐고요. 챗GPT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광고 도입한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첫 AI 디바이스 공개한다. 뒤에 꼽는 거. 네. 그리고 펜 이런 거 공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AI가 이제 실제로 그동안에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으로 매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리면서 이걸 누가 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플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애플보다 오픈 AI가 먼저 지금 급하겠죠.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관련돼서는 다 테마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뉴스를 가져온 겁니다, 항상. 자, 6번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감축한다라는
옴디아의 시장 업체에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대만 디램 공장 하나를 18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겁니다. 디램 공장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장 하나를 인수하는 거예요. 라인을 인수하는 거예요. 대만 파운드리 업체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로부터 P5 공장 하나를 인수하는데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디램 생산 라인으로 개조를 해서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D램이 아니고 원래 D램 만들던 패키징. 데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D램 공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팁을 답니다. 언제부터 되냐 이게. 왜냐 지금 공급이 늘어나는 반도체 언제 고점이냐 이거 되게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이냐는 게 나오는 거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야 만약에 모든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다 될 거야.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전에 끝내야 돼요. 네. 하반기 전에 끝내야 된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와는 웨이퍼 후공정 패키징에서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할 거고, 그래서 장기 파운드리 협력 관계로 특수 디램 공정 기술 향상에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자사의 선박 45척 전체에 스타링크 도입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양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인터넷 연결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선원분들 좀 나아지시겠네요.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국내 정치권의 뉴스가 세 가지를 그냥 연결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보통 이런 뉴스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히나 더 안 했습니다. 왜요? 국내 정치권 뉴스가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 현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봤더니 원전 추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니냐. 전기 문제 해결하려면 원전을 더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 여론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념, 정치적 의제화하지 말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제 굉장히 호재였어요. 원전 쪽에 이 내용이 호재로 작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이 1분기 중에 회담 개최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중국 방문 후에 후속 조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방문하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정신 없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튀르키예 대통령 방문이 있었죠. 후속 조치로 원전, 방산, 바이오 인프라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이유가 뭐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샌디스크 강세의 영향을 미국 시장에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또 차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봐야 될 문제고요. 그거는 봐야 될 문제.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 제가 보면서 AI 버블론에 대한 찬반이 있고 논란이 있고 막 보고서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되게 많이 그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거는 공감이 된다, 어떤 거는 너무 일반적이야, 나도 알아, 뭐 이런 내용이고 뭐 그런데 어떤 거는 좀 와닿지 않고요. 근데 요 내용은 저는 공감했어요. 저는 공감해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구체화했습니다. AI 산업이 일괄적인 성장 스토리에서 벗어나 업종별, 기업별 차별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수기업에 여전히 구조적 수혜가 있다. 네오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기업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전력 네트워크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의 가시성이 제한적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가 단기 실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장 기대 대비 실적 간 괴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만 AI 산업의 법을 분경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AI 산업은 실체 없는 기술 기대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과 투자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분기보다는 속도 조절과 재평가 국면으로 보는 게 맞다. 성장 기대는 반영했지만 수익화 지연과 규제 강화, 전력 등 인프라 제약은 아직 미반영된 상태다. 이제는 AI 노출도 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 비용 통제, 사업 시너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종목이 압축되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무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돈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출, 그러니까 사용의 비용 같은 것들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몇 회사로 이제 이렇게 잘하는 회사 몇몇 회사만 아주 압축적으로 갈 거란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예. 나온 그런 보고서인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좀 빠지게 했고 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하니까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튼튼해서 우리는 조금 그보단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거보다 좀 잘 좀 버티지 않을까. 예, 미국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 시장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2%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아침에 뭐 한 2% 이렇게 빠져요. 근데 뭐 2% 빠지든 더 빠지든 어떻든 간에. 근데 종가에 봤더니 뭐 0.8%, 뭐 1%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아래 꼴에 달았다. 그럼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센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다시 5천 넘어간다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된다고 봐요. 근데 아래꼬리 달고. 미국 시장이 2% 빠졌고 우리도 같이 2.5% 같이 빠졌어. 이거는 미국 따라서 좀 더 조정이 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조정이 길어지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걱정하시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또는 뭐 현대차 이런 거 오르는 거 좀 빠져가지고 자기 수익 난 거에 조금 감만 거니까 괜찮은데 나는 여태까지 손실이었는데 빠질 땐 내 손실 난 것도 같이 빠져. 네.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빠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이 얘기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 바꿔야 된다고요. 올라갈 때는 못 바꿔요. 네네.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하는 네. 종목이 있다. 그러면 빠질 때 바꿔야 된다고. 빠질 때가 기회 주는 거다. 네. 네. 그거 놓치고 계속 또 올라갈 땐 진짜 못 바꾼다. 올라갈 때 또 못 바꿉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의 오늘의 팁이었습니다. 자, 이사님 하여튼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GIN 네. 계속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그 톰 리 또 데나이브스와 같은 월가 최고 전문가들을 직접 한국으로 네.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GIN 가입하시는 분들께 올해 그 행사에 우선 참가권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미장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내일 마감이니까 얼른 신청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